요양원 철문이 제 뒤에서 잠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감옥이구나. 67년을 살면서 제 집에서 제가 평생 일궈온 그 집에서 쫓겨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것도 제 아들 손에 말이에요. 저는 김순덕, 올해 67살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됐고요. 아들 태준이네 가족과 함께 살아왔어요. 며느리 미영이는 처음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죠. 근데 남편 없어지고 나서부터 달라지더라고요. 모든 게 한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오며 말했어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그냥 사는 거지.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요양원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실래요? 요양원? 저는 멀쩡한데 왜 요양원을 가요? 나 아픈 데 없어. 요양원은 무슨. 어머니, 요즘 요양원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시고 프로그램도 많고. 며느리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깔끔한 요양원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냥 구경만 가보시라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안 가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며느리랑 요양원에 갔었어요. 시설은 좋았습니다.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근데 뭔가 불편했습니다. 제 집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여기 어때요? 좋긴 한데 나는 집이 좋아. 며느리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건강도 걱정되고.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매일 요양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권유였는데 점점 강요로 변하더라고요. 일주일 후 아들이 들어왔어요. 엄마 앉아보세요. 태준이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 앉았어요.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낙상하시면 어쩌고, 갑자기 아프시면 어쩌고. 나 멀쩡해. 걱정하지 마. 엄마,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미영이가 알아본 곳 진짜 좋던데. 또 요양원 얘기였습니다. 나는 싫어. 여기가 좋아. 내 집이 제일 좋단 말이야.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힘들어요. 뭐가? 어머니 케어하는 거요. 저도 직장 다니고 애들 챙겨야 하고 어머니까지 신경 쓰려니까 너무 벅차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짐이었던 거예요? 나 패 끼치는 거 싫어.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어머니,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요양원 가시면 어머니도 편하시고 저희도 안심하고 다들 좋잖아요. 나는 안 좋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내가 평생 일궈온 집이라고.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래도 됐어. 나는 안 가.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방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계속 거부하시는데 어떡해?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돼. 어머니 동의 없어도 입소 가능해.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그래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여보, 우리 생각도 해야지.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강제로 보내려는 건가요? 사흘 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며느리와 아들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요양원 가실 거예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 나 안 간다고 했잖아. 보호자 동의로 입소 절차 다 끝났어요. 짐도 다 쌌고요. 제 옷가지들이 여행 가방에 담겨 있었어요. 안 돼. 나 안 가. 소리쳤지만 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손 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차를 대기시켜 놨더라고요. 차에 실려서 요양원까지 갔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태준아, 제발, 엄마 좀 집에 있게 해줘. 엄마, 거기서 편히 지내세요. 자주 면회 올게요.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을 못 보더라고요. 요양원 입구에 도착했어요. 직원들이 나와서 절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나 여기 오기 싫어요. 처음엔 다들 그러세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가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요.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미영아, 태준아. 뒤돌아서는 두 사람을 붙잡고 싶었지만 직원이 절 막았습니다. 어머님, 안으로 들어가시죠. 철문이 닫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요. 저는 갇혔습니다. 제 집에서 쫓겨나서 이 낯선 곳에 갇혔어요. 그날 밤 요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요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방송이 나왔어요. 어르신 여러분, 아침입니다. 일어나세요.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7시에 식사, 8시에 약 복용, 9시에 활동 프로그램. 모든 게 정해져 있었어요. 순떡 어머님, 식사하러 가세요. 간호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나 밥 안 먹을래요. 안 되세요. 다 같이 식당에서 식사하셔야 해요. 식당에 가니 노인들이 앉아 계셨어요. 다들 멍한 표정으로 밥을 드시더라고요.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새로 오셨어요? 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어제요. 아이고. 처음엔 다들 힘들어해요. 나도 그랬어.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응되세요? 글쎄요. 적응이라기보다는 그냥 체념하는 거죠 뭐. 밥을 먹는데 맛이 없었어요. 아니, 입맛 자체가 없었습니다. 식사 후에 활동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풍선 배구라는 거였습니다. 어르신들 다 같이 풍선 쳐보세요. 젊은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저는 하기 싫었습니다. 순덕 어머님도 참여하세요. 나 안 할래요. 어머님, 다른 분들도 다 하시는데요. 억지로 끌려가서 풍선을 쳤습니다. 다른 노인분들은 웃으며 즐기시는데 저는 눈물만 났어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려고 가방을 뒤졌는데 없었어요. 급하게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제 핸드폰 어디 있어요? 아, 핸드폰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어요. 젊은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왜요? 제 거잖아요. 어르신들 핸드폰 분실이 잦아서요. 필요하실 때 말씀하시면 드릴게요. 지금 필요한데요. 누구한테 전화하실 건데요? 제 아들한테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호자분께서 당분간 연락 자제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뭐라고요? 며느리가 그런 부탁을 했다고요? 어머님 적응하실 때까지는 연락 안 하는 게 좋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핸드폰 돌려주세요. 목소리를 높였지만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돼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 저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산책 시간이었어요. 요양원 정원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정원은 좁았어요.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담장 앞에 서서
밖을 보고 계셨어요. 뭘 보세요? 집이요. 저기 저 아파트. 제가 살던 곳이에요.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렇게 가까운데 왜 안 가세요? 못 가요. 애들이 안 데려가 주거든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요. 제 집이 그리워요. 여기 온 사람들 다 그래요. 처음엔 가족이 데려다 놓고 나중엔 잊어버리죠. 제 아들은 아니에요. 분명 데리러 올 거예요. 그렇게 말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문 밖을 봤습니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차들이 지나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저는 여기 갇혀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면회도 안 왔습니다. 순떡 어머님, 오늘도 면회객 없으시네요. 간호사가 미안한 듯이 말했어요. 제 아들, 전화 좀 해보세요. 왜 안 오는지. 보호자분께 연락드렸는데요. 바쁘시대요. 바쁘다고요? 일주일 내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저를 버린 건가요? 아니에요. 태준이가 그럴 리 없어요. 근데 며느리는 모르겠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여전히 면회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새로운 간호사가 당직을 섰어요. 젊은 여자 간호사였습니다. 어머님, 약 드세요.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약을 먹으려는데 간호사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김순덕 어머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간호사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내일 산책 시간에 벤치에서 뵐게요. 혼자 오세요. 무슨 일인데요? 내일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예요. 간호사가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이길래. 다음 날 산책 시간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간호사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어머님 집 아세요? 당연히 알죠. 제 집인데요. 그 집이 부동산에 매물로 나왔어요. 뭐라고요? 간호사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 집이 부동산 매물로 나왔다고요. 제가 우연히 봤어요. 간호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앱을 보여줬어요. 제 집 사진이 있었습니다. 거실, 방, 주방. 제가 평생 살았던 그 집이요. 금매 3억 2천, 협의 가능. 이게 뭐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어머님 보호자분이 올린 것 같던데. 며느리가 제 집을 팔려고 하고 있었어요. 언제 올라온 거예요? 일주일 전이요. 일주일 전. 제가 여기 온 지 일주일 됐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동의하신 거 아니에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동의? 무슨 동의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럼, 이거 불법 아닌가요? 제 집인데, 제 이름으로 된 집인데,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위임장 같은 거 쓰신 적 있으세요? 위임장? 생각해 봤습니다. 요양원 오기 전에 며느리가 서류 몇 장 갖고 왔었어요. 어머니, 여기 좀 사인해 주세요. 요양원 입소 동의서예요. 그때 서류를 제대로 안 읽었습니다. 며느리 말만 믿고 사인했어요. 혹시 그때 어머님 속으신 것 같은데요. 간호사 이름표를 봤습니다. 박경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경희 씨, 저 어떡하죠? 일단 보호자한테 연락해 보세요. 확인이라도 해야죠. 근데 핸드폰을 안 줘요. 제가 드릴게요. 잠깐만요. 경희 씨가 간호사실에 다녀왔습니다.
제 핸드폰을 가져왔어요. 빨리 하세요. 들키면 안 돼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안 받더라고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어요.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미영아, 나야. 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집, 왜 팔아?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게 중요해. 내 집인데 왜 내 허락도 없이 파는 거야?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실 거잖아요. 빈집 놔두는 것보다 파는 게 낫죠. 빈집이 아니야. 내 집이라고. 어머니 명의로 된 건 맞는데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내가 언제 팔라고 했어. 위임장에 사인하셨잖아요. 어머니가 직접요. 그 서류. 역시 위임장이었구나. 나 속았어.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건강 나빠져요. 며느리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집 팔면 그 돈으로 요양원비 내고 나머지는 저희가 쓸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내 재산이야. 어머니,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다 확인했으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쥐고 있었어요. 어머님, 경희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님, 법적 대응하셔야 해요. 법적 대응? 네. 변호사 선임하셔서 위임장 무효화시키고 집 매매 막으셔야 해요. 근데 나 여기 갇혀 있잖아요. 경희 씨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나가셔야 해요. 여기서요. 나간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쉽진 않아요. 근데 방법은 있어요. 경희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레 제가 야간 당직이에요. 그날 밤에 빼드릴게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 저 이거 못 봐요. 양심상 못 봐요. 경희 씨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 어머님처럼 강제로 온 분들 많아요. 집 팔아먹으려고, 재산 가로채려고, 가족들이 버리는 거예요. 어머님은 멀쩡하세요. 여기 계실 분이 아니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핸드폰 다시 드릴게요. 들키면 안 되니까. 네.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모레밤 11시에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짐은 최소한만 챙기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어머님 나가시면 바로 변호사 찾아가세요. 제가 아는 분 연락처 드릴게요. 경희 씨가 쪽지에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이정민 변호사 -10-XXXX-XXX. 이분 노인 인권 전문이세요. 도와주실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레밤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집을 지키는 거예요. 이틀 동안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요. 식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드디어 그날 밤이 왔습니다. 10시에 소등 방송이 나왔어요. 어르신 여러분, 취침 시간입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님, 저예요. 경희 씨였습니다. 지금 가세요. 후문으로요. 고마워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경희 씨가 앞장섰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후문까지 갔습니다. 경희 씨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내일 아침에 발각될 거예요. 그 전에 변호사 만나세요. 경희 씨는 괜찮겠어요? 저는 모른 척 할게요. 어머님 걱정 마시고 빨리 가세요. 정말 은인이에요. 경희 씨를 안았습니다. 어서 가세요.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자유. 이게 자유구나. 뒤도 안 돌아보고 걸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멀어질수록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싸워야 합니다. 제 집을 지키기 위해서요. 새벽 5시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집에 가면 며느리가 있을 테고 친구들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경희 씨가 준 쪽지를 봤어요. 이정민 변호사.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직 새벽이라 전화하긴 이른 시간이었어요. 9시가 되길 기다렸습니다. 편의점 커피를 마시며요. 드디어 9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이정민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저 박경희 간호사한테 소개받았는데요. 아, 경희 씨 속이세요? 잠시만요. 잠시 후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강제로 끌려간 것, 집이 매물로 나온 것, 어젯밤 탈출한 것까지요. 지금 어디 계세요? 편의점이요.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1시간 후 깔끔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왔습니다. 이정민 변호사였어요. 김순덕 어머님 맞으시죠? 네. 차에 타세요. 사무실 가서 얘기해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주더라고요. 어머님, 일단 위임장부터 봐야 해요. 혹시 사본 있으세요? 없어요. 며느리가 가져갔어요. 집 등기부등본은 가지고 계세요? 그것도 없어요. 변호사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등기부등본 떼볼게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변호사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출력했어요. 소유자가 어머님 맞네요. 김순덕. 당연하죠. 제 집인데요. 근데 여기 최근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네요. 근저당권이요? 네. 2억 대출 받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저 대출 받은 적 없어요. 변호사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거 며느리분이 한 것 같은데요. 그게 가능해요? 위임장 있으면 가능해요. 어머님 인감증명서도 떼고 대출도 받고 제 집에 대출까지 받았다고요? 어머님, 이거 심각해요. 빨리 대응 안 하시면 집 잃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2가지 해야 해요. 첫째, 위임장 무효 소송. 둘째, 부동산 거래 금지 가처분. 가처분이요? 네. 법원에 신청해서 집 매매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럼 집을 지킬 수 있어요? 네. 근데 빨리 해야 해요. 이미 매물 나온 지 일주일 됐다고 하셨죠? 네. 계약 들어가면 막기 힘들어요. 오늘 바로 신청할게요.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분 연락처 아세요? 네, 알아요. 일단 내용 증명 보낼게요. 법적 대응 시작한다고요. 그날 오후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서 연락 왔어요. 어디 계세요? 며느리가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나 나왔어. 뭐, 무단으로 나오시면 어떡해요? 나 돌아갈 생각 없어. 그리고 집 매매 중단해.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당장 돌아가셔야 해요. 나 변호사 선임했어. 법적 대응할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위임장 무효 소송하고 집 매매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어.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될 게 뭐야? 내 집인데.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너희 집에서 나가. 어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집에 가셔도 돼요. 가처분 신청했으니까 일단 매매는 막혔어요. 그럼 며느리가 있을 텐데 어머님 집이잖아요. 당당하게 들어가세요. 알겠어요. 저녁 때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빅-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나왔어. 며느리 옆에 아들도 있었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왜 이러긴. 내 집에 왔지. 제 방으로 가려는데 며느리가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돌아가세요. 거기가 어머니한테 좋아요. 비켜. 어머니, 내가 왜 내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변호사 선임했다고 들었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그래서?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얘기로 풀어요. 얘기로 풀 게 뭐 있어? 너희가 내 집 팔려고 했잖아.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요양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닌데. 그래도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건강은 무슨, 너희가 날 버린 거잖아.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한테 감정적으로 대하시면 안 돼요. 감정적? 내 집 팔아먹으려는 사람들한테 감정적이면 안 돼?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위임장에 사인하셨잖아요. 너희가 속인 거잖아. 저희도 힘들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제 방 문을 잠그고 누웠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거 큰일 났어. 가처분 걸리면 집 못 팔아. 어머니가 변호사까지 선임했는데 어떡해. 변호사비는 누가 내? 어머니 돈 없잖아. 글쎄, 누가 도와주나 봐. 이거 진짜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 며느리가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었어요.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에요. 다음 날 아침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며느리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됐어. 나 혼자 먹을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제가 해놓은 반찬들이 거의 없었어요. 다 버렸나 봅니다. 어머니, 요양원 돌아가시는 게 어때요? 거기가 어머니한테 더 좋아요.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 안 가. 여긴 내 집이야.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이 아니야. 당연한 거지.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었어요. 택배 기사가 서류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한미영 씨 맞으세요? 내용 증명입니다.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정민 변호사가 보낸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읽더니 손이 떨리더라고요. 뭐래? 아들이 물었어요. 위임장 무효 소송, 재산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집 매매 금지 가처분 인용됐대. 집 못 판다는 거야. 아들이 서류를 빼앗아 봤어요. 엄마, 진짜 소송하신 거예요? 당연하지. 내 집인데. 엄마, 이러시면
저희랑 관계 끝나는 거예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계 이미 끝났어. 너희가 날 요양원에 버렸을 때. 엄마, 나 이제 혼자 살 거야. 너희 나가. 며느리가 비웃었어요. 어머니, 법정에서 봐요. 저희도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좋아. 법대로 하자.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어머님, 가처분 인용됐어요. 이제 집은 안전해요. 이정민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어머님, 이제 본소송 준비해야 해요. 위임장 무효 소송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며느리분이 어머님을 속였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증인이 필요하고요. 증인이요? 네. 박경희 간호사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희 씨. 그날 저녁 경희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잘 계세요? 응. 경희 씨 덕분에 집 지켰어. 다행이에요. 요양원에서 난리 났어요. 어머님 찾는다고. 미안해. 너 혼날 거 아니야? 괜찮아요. 저 모르는 척 했어요. CCTV도 각도 때문에 제 얼굴 안 나왔고요. 경희 씨,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요? 법정에서 증인 좀 서줄 수 있어? 증인요? 응. 내가 요양원에 강제로 끌려갔다는 거,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 거, 증언해줬으면 해. 경희 씨가 잠시 침묵했어요. 어머님, 그러면 제가 요양원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럼, 괜찮아. 미안해. 아니에요. 할게요. 정말? 네. 어머님 도와드릴게요. 이건 옳은 일이니까. 경희 씨, 고마워. 며칠 후 며느리 쪽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순덕 어머님 합의하시죠? 소송 길어지면 어머님만 힘드세요. 합의요? 네. 집은 어머님 명의로 두되 요양원비는 집 담보대출로 충당하시는 걸로요. 그럼 결국 집을 잃는 거잖아요. 싫어요. 저 요양원 안 갈 거예요. 어머님 나이 드시면 누군가 돌봐줘야 하는데 며느님이 안 하신다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잘하셨어요. 저쪽이 조급해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가처분 걸려서 집 못 파니까 요양원비를 자기들이 내야 하거든요. 아, 그럼 지금 돈이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합의 보려는 거예요. 전 합의 안 해요. 끝까지 갈 거예요. 어머님 각오하셔야 해요. 법정에서 며느리분이 어머님 건강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건강 문제요? 네. 치매 의심된다. 판단 능력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요. 나 멀쩡한데. 저도 알아요. 근데 법정에서 증명해야 해요. 어떻게요? 병원 가서 정신감정 받으세요. 치매 아니라는 진단서 떼고요. 알겠어요.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과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기억력 테스트, 인지능력 테스트. 어머님 정상이세요. 치매 아니에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진단서 써주세요. 법정 제출용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진단서를 받아서 변호사한테 전달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어머님 판단 능력 정상이라는 증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뭐해? 이사 가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디? 전세 구했어요. 여기서 나갈 거예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어요. 나가줘서 고마워. 어머니, 법정에서 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며느리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일주일 후 며느리와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집이 텅 비었어요. 그들이 쓰던 물건들은 다 가져갔습니다.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근데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경희 씨가 전화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애들 나갔어. 혼자 계시는 거 불편하시죠? 아니야. 편해.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어머님, 제가 주말에 놀러 갈게요. 정말? 네. 밥 같이 먹어요. 고마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싸움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 시간에 밥 먹고, TV 보고, 산책 가고, 요양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경희 씨가 주말마다 놀러 왔어요. 같이 장도 보고, 밥도 해 먹고,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오히려 편해. 며느님한테 연락 오는 거 없어요? 전혀. 아들한테서도 없고. 서운하시겠어요. 서운하긴. 이제 정 떨어졌어. 그렇게 말했지만 가끔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제 손잡고 걷던 모습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어느 날 이정민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재판 날짜 잡혔어요. 언제요? 다음 달 15일이요. 준비 잘 하셔야 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친척분들한테 사정 설명하세요. 왜요? 며느리분이 친척들한테 어머님 험담하고 다닐 수 있어요. 먼저 손 쓰세요. 알겠어요. 친척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제 동생 순이한테 먼저요. 언니 무슨 일이야? 태준이가 연락해서 언니 요양원 가셨다고 하던데. 순이야. 언니가 할 얘기가 있어. 모든 걸 말했습니다. 강제로 요양원에 끌려간 것, 집을 팔려고 한 것, 소송하고 있는 것. 뭐, 미영이가 그랬어? 응. 나 정말 억울해. 언니, 내가 도와줄게. 필요한 거 있어? 재판 때 와줘. 내 편 좀 들어줘. 당연하지. 동생이 다른 친척들한테도 알렸나 봅니다. 사촌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덕아, 내가 들었어. 며느리가 그렇게 했다고? 네, 오빠. 그 여자 너무하네. 내가 재판 때 갈게. 고마워요, 오빠. 친척들이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재판 일주일 전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합의하세요. 안 그러면 법정에서 어머니 치매 의심된다고 주장할 거예요. 창피해지기 전에 그만하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협박이네요. 이런 거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당연하죠. 캡처해 두세요. 드디어 재판 날이 왔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어요. 이정민 변호사와 경희 씨가 같이 왔습니다. 어머님, 긴장하지 마세요. 진실만 말씀하시면 돼요. 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저를 봤지만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냉정한 표정이었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주장 먼저 들어보죠. 이정민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원고 김순덕은 피고 한미영에게 속아서 위임장에 서명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라고 하여 서명받았으나 실제로는 재산 처분 권한까지 위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원고는 요양원에 강제로 입소당했고 그 사이 집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증인 박경희 간호사가 증언하겠습니다. 경희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원고를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요양원에서 근무하면서 만났습니다. 김순덕 어머님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입소당하셨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어머님이 계속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고 보호자가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연히 어머님 집이 부동산 매물로 나온 걸 발견했어요.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인, 원고가 치매 증상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멀쩡하셨습니다. 대화도 정상적으로 하시고 판단력도 명확하셨어요. 그럼 왜 요양원에 계셨죠? 가족이 버린 거죠. 경희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증인석에 섰어요. 원고, 위임장에 서명할 때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며느리가 요양원 입소 동의서라고 해서 그냥 했어요. 읽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어요. 며느리를 믿었고요. 원고는 요양원 가는 것에 동의했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반대했어요. 강제로 끌려갔어요. 피고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최근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가족들이 그렇게 말하던데요? 거짓말이에요. 저 멀쩡해요. 증거 있습니까? 이정민 변호사가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정신과 검사 결과 정상 판정 받았습니다. 치매 아닙니다. 피고 측이 당황했어요. 며느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 왜 원고 집을 매물로 내놨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요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어머님을 위한 거였어요. 원고 동의 받았습니까? 위임장이 있었어요. 위임장에 집 매매 권한이 있었습니까? 며느리가 말을 못했습니다. 재산관리 권한이 있었어요. 재산관리와 매매는 다릅니다. 판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결은 2주 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뭘 후회해? 내 집 지킨 건데. 가족 잃으실 거잖아요. 가족? 너희가 먼저 날 버렸잖아. 며느리가 돌아섰습니다. 경희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잘하셨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2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승소. 위임장은 무효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2천만 원을 반환하라. 이겼어요. 제가 이겼습니다. 판결 후 며느리한테서 항소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포기 안 해요. 항소할 거예요. 해봐. 어차피 질 텐데. 두고 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항소해도 이길 가능성 낮아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불안해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괜찮아요. 며칠 후 집에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온 거였어요. 피고 한미영, 항소 취하. 며느리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항소 취하했대요. 축하드려요, 어머님. 이제 끝났어요. 정말 끝난 거예요? 네. 이제 집은 완전히 어머님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경희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경희야, 우리 이겼어. 진짜요? 축하해요, 어머님. 경희 씨 덕분이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좋아요. 다음 날 경희 씨랑 식당에 갔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으며 얘기했어요. 어머님,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뭐?
혼자 사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한데 요양원보단 100배 낫지. 경희 씨가 웃었어요. 어머님, 저 요양원 그만뒀어요. 뭐, 왜? 양심에 걸려서요. 어머님 같은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 이제 뭐해? 요양보호사 자격증 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도움 필요한 어르신들 돌봐드리려고요. 경희 씨, 착하네. 어머님이 용기를 주셨어요. 싸울 수 있다는 거요. 나도 경희 씨한테 용기 받았어. 우리는 서로 안았습니다. 한 달 후, 며느리와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엄마, 저 태준이에요.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들어가도 돼요? 왜? 무슨 일인데?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뭐,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울먹였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저희 정말 반성해요. 다시 같이 살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같이 살긴 뭘 같이 살아. 너희 날 요양원에 버렸잖아. 엄마, 제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에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엄마, 나 너희 용서 안 해. 돌아가.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 갈 데가 없어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나도 요양원에서 갈 데 없었어. 어머니, 돌아가. 다신 오지 마. 문을 닫으려는데 아들이 문을 잡았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손 떼. 엄마, 너희가 날 버렸을 때 나한테 한 번만 기회 줬어? 안 줬잖아.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손을 놓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가. 다신 오지 마.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아들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문을 열 수 없었어요. 한참 후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창문으로 봤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근데 후회는 안 됐습니다. 경희 씨한테 전화했어요. 경희야, 애들이 왔다 갔어.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근데 마음이 아프네. 어머님, 제가 지금 갈게요. 고마워. 1시간 후 경희 씨가 왔습니다. 떡을 사가지고요. 어머님 같이 먹어요. 고마워. 떡을 먹으며 얘기했어요. 경희야, 내가 너무한 거 아닐까? 왜요? 애들 용서 안 해준 거. 경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잘못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 용서는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은 어머님이 우선이에요. 그래. 어머님, 저 이제 어머님 딸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경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난 좋은데. 그럼 저 이제 자주 올게요. 어머님 안 외롭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서로 안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경희 씨가 일주일에 2~3번 놀러 왔고 동생 순이도 자주 왔습니다. 언니, 혼자 사는 거 괜찮아? 응, 편해. 태준이한테 연락 온 거 없어? 가끔 문자 와. 근데 안 읽어. 언니,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이 날 요양원에 버렸는데 뭐. 언니가 결정할 일이지. 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저 태준이에요. 엄마 전화 안 받으셔서 편지 씁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미영이랑 이혼했어요. 이혼 조건으로 제가 재산 다 지금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요. 엄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용서받을 자격 없는 거 알아요. 근데,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한 번만,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사랑해요, 엄마.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경희 씨한테 보여줬어요. 어머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만나야 하나? 어머님 마음 따라 하세요. 한번 만나볼까?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2시에 집 앞 공원으로 와. 다음 날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왔어요.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앉아. 아들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영이랑 이혼했다고? 네, 제 잘못 알았어요. 미영이가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지금 알았어? 죄송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다시 집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안 돼. 엄마, 너 혼자 살아봐. 나도 혼자 살았어. 네. 그리고 태준아. 네, 엄마. 나 아직 너 용서 못했어. 시간 필요해. 알겠어요. 근데 가끔 연락은 할게. 너 잘 사는지 확인이라도 하게. 아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울지 마. 남자가. 네. 밥은 먹고 다녀. 네. 편의점에서 사 먹어요. 이거, 가방에서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만든 거였어요. 엄마, 가져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연락해. 네, 엄마. 감사합니다. 아들이 반찬통을 꼭 안았습니다. 가봐. 나도 갈게. 엄마, 사랑해요. 그래. 아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도 집으로 돌아왔어요. 경희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됐어요? 만났어. 반찬 줬어. 어머님, 마음 푸신 거예요? 완전히는 아니야. 근데,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어머님 마음이 따뜻하세요. 나도 모르겠어. 그냥 밥은 먹고 다니는지 궁금하더라고. 어머님 잘하셨어요. 그날 저녁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용서 해야 하나?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3개월 후 아들이 새 직장을 구했다고 연락 왔습니다. 엄마, 저 취직했어요. 그래, 잘 됐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반찬 챙겨주셔서 힘냈어요. 그래, 엄마,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됐어. 내 앞가림이나 잘해. 네, 엄마. 아들이 매주 반찬통을 가지러 왔습니다. 집엔 안 들어오고 공원에서 만났어요. 조금씩,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경희 씨가 결혼한다고 했어요. 어머님, 청첩장이에요. 진짜? 축하해. 어머님, 줄에 서주실 수 있으세요? 내가? 네. 어머님은 제 은인이세요. 어머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영광이야. 결혼식 날 주례를 섰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힘들 때 의지하며 경희 씨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 딸처럼 예뻤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경희 씨가 저를 안았어요.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경희. 지금 저는 67세입니다.
요양원에 갇혀있던 제가 이제는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제 집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요. 아들과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밥은 챙겨주고 있어요. 경희 씨는 제 딸이 됐습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요. 동생 순이와 친척들도 자주 찾아와요. 외롭지 않습니다. 가끔 요양원 생각이 나요. 그 철문, 그 답답함.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이겼으니까요. 제 인생은 제 것입니다. 아무도 제 인생을 빼앗을 수 없어요. 오늘도 저는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제 집에서요.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